네, 수요일에 잠금 해제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분도 좀 좋게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 지수는 2,669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 지수는 859선에서 움직입니다. 나란히 1.6% 정도의 상승률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어떤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면 좋을지 이분과 이야기해볼게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머니맵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설레는 마음으로 열어보는데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리고 조선 쪽 여전히 강하고요. 태양광 같은 신재생도 괜찮고 오늘 금융과 게임 엔터 일부도 괜찮아 보입니다. 방산도 일부 종목들 상승불 켜고 있기도 하고요. 지금 봤을 때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3에서 4% 정도 올라갑니다. 한미반도체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차 전지 쪽 테슬라가 시간 후에 거래에서 13%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함께 좀 힘을 받아가는데요. 오늘 개장 특징주 통해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테슬라가 실적 같은 경우에는 좀 시장의 기대치를 밑도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망감도 덮을 만큼 또 저가형 모델 빠르게 우리 출시하겠다 이런 소식 전해지면서 일단은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가 13%나 튀어 올랐어요. 2차 전지 쪽에게 굉장히 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의 상승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회성인 건지 아니면 정말 이제 바닥에서 벗어나서 쭉쭉 이어갈 수 있는 상승인지 어떻게 보세요? 테슬라를 말씀하시는 거죠? 국내 2차 전지 전부 다요? 네. 예,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다. 네. 네. 끝인가요? 그 한마디로 예. 네. 또 올라갔다고 또 이거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예. 그 전에 고통받았던 게 맞죠. 저희가 주식을 하면서 가장 또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안 좋다 하게 되면 당연히 주가도 내려갑니다. 근데 안 좋으면 끝까지 안 좋은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안 좋은데도 어느 정도 가격이 그만큼 반영돼 있게 되면은 이제 안 좋은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마무리. 그럼 거기다가 어느 정도 앞으로에 대한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또 다시 챙겨봐야 되는 게 가장 맞다고 하게 되면 그만큼의 악재를 받고 주가가 싸졌다는 논리를 저희가 잘 인정을 안 하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마찬가지로 테슬라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지금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벌써 2, 3분기째 계속 보여주다 보니까 기대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면 계속 안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도 어느 정도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만큼 이번에 테슬라 말고 제가 더 주목하는 건 GM입니다. 네. GM이나 포드의 실적을 앞으로 가이던스를 볼 때 지금 EV 관련된 쪽들도 여전히 성장한다는 부분들 나오고 있고 판매량을 회복한다. 왜냐하면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Q가 살아난다는 쪽들을 확인시켜주게 되면 2차 전지 입장 쪽에서도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들은 이제 점점 실적은 상저하고가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반영이 돼 있는데 그 레벨들이 실적 흐름들이 과거에 저희가 작년에 보여줬던 만큼의 강한 흐름은 아니어도 턴을 하고 있다는 과정을 생각하게 되면 이것도 서서히 바닥을 찾고 돌아간다. 여기에 무게를 둬야 되겠죠. 하지만 네. 중요한 건 저희가 지금까지 매매하다가 계속 물린 가격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대를 진입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고 물량을 소화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들이 한 두어 번 정도 계속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인식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좀 싸게 사셨거나 아니면 물량을 갖고 계셨다고 하더라도 저항대에서는 좀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흐름들을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턴하는 과정들을 계속 앞으로 지켜보셨으면 좋겠는데 그중에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테슬라가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쪽도 같이 연결시키면서 보시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도 테슬라고 GM과 포드의 실적 발표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그동안 또 보유자 입장에서는 저항대로 생각이 되는 가격대가 있는데 그때마다 비중을 적절하게 줄여보고 향후에 또 한번 담아보자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2차 전지 쪽 체크해 봤고요. 오늘 저희 리뷰해볼 종목이 있어요. 빙그레 가지고 오실 때마다 주가도 빙그레 웃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봤었는데 이게 뭡니까? 굉장히 잘 갔습니다.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죠. 요즘 날씨가 많이 덥기도 해요. 오늘은 또 조금 쌀쌀하지만 날씨가 좀 빨리 더워진 영향도 있고 뭐니 해도 최근에 보면 삼양식품이나 CJ제일제당 이런 수출주들도 강합니다. 환율 효과에 또 힘을 입었기 때문인데요. 일단 지금 거의 7만 원대 근접한 수준까지 신고점 찍고 살짝 눌렸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렇게 날씨가 쌀쌀하게 되면은 아이스크림 먹어야죠. 더우면 아닌가요? 왜냐하면 네. 지금같이 뜨거운
주식의 계좌가 네. 올라오는 걸 보면서 네. 와 그러면서 아이스크림으로 좀 속도 달래주고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오후에 더 올라간다. 네. 바나나 우유를 또 시켜주고 네. 그럼 빙그레는 당연히 좋아지겠죠. 네. 네, 그런 쪽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해외 관광객들이 오면서도 충분히 먹는다. 네. 야 한국에 왔더니 그 달달한 거 그거 이런 대표 간식으로 자리 잡는 걸 지난번에 보여줬었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중요한 거는 좀 오르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관심 없는 종목들이 쭉 오르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나올 시점은 됐습니다. 네. 요거는 적어도 한 주 정도는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점에서 매물 소화하는 게 이어질 것 같고요. 거기 끝나게 되면 다음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것까지는 보면서 시기적으로는 적어도 한 5월 달까지는 끌고 가보셔도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새로운 고점은 더 나올 것이다. 이렇게 네. 바라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 고점 구간에서 조정이 나온 만큼 한 주 정도는 약간의 눌림이 있을 수 있다 말씀해 주셨고요. 5월까지는 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얘기해 주셨어요. 고점 더 경신할 걸로 보입니다. 따로 목표 주가 제시는 안 하시나요? 그 주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빙그레까지 체크해 봤고요.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들 하나씩 이제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GNC 에너지입니다. AI 시대에서 전력 부족하다. 이거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데이터 센터 관련주, 전력기기 관련주 다 잘 가고 거기다가 이제 태양광도 같이 부각을 받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GNC 에너지의 투자 포인트 열어볼게요. 전력 수요의 증가, 이거는 여기저기서 이제 끌었어도 부족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HD 현대일렉트릭이 이 정도의 실적을 보여준다. 맞아요. 그러면 네. 이제 다들 관련된 종목들도 야 나도 이러면서 이제 준비를 나도. 하기 시작을 할 네. 겁니다. 내 실적도 한번 기대해 주세요. 라는 네.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근데 그 전에 어느 정도 실적 체력들 바탕이 되어 있는데 플러스 알파로 이런 모멘텀이 불어서 어떤 사업부가 있었는데 그게 부각을 받는 경우 이거는 또 하나의 그 사업부가 중심이 돼서 끌어간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겠죠. 그런 쪽에서 한 종목으로 GNC 에너지도 봐야 되겠다라는 입장으로 보고 있고요. 비상용 발전기라고 하는데 이쪽을 저희 이제 방송국도 있습니다. 네. 저희 정전되면은 방송 못 나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가 이게 비상용 발전기라고 하는 것들 여기 어디 가면 다 있을 겁니다. 네. 제가 그 전기 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UPS라고 많이 써 있을 거예요. UPS 맞아요. 보셨나요? 네. 그거 닦고 오셨죠? 네. 네, 그래야 입사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렇게 돼서 들어오게 되면 그쪽이 국내 1위 회사입니다. 네. 그러면 다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어떤 공공기관 아니면 이런 쪽에서 정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비상발전기 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 네. 쪽에서 매출 비중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재조명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 환경 설비나 설계 시공도 한 30%대 그리고 또 열 병합 발전 관련된 쪽도 같이 이어지는데 더 중요한 거는 가장 포인트는 이 데이터 센터, 이 공격적으로 증설이 나오기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발전기도 비상 발전기도 다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되게 되면 그런 과정들을 생각했을 때 이쪽도 같은 수혜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겠죠. 네. 네. 어제 HD 현대일렉트릭의 실적을 보면서 정말 이쪽은 이제 숫자로도 증명이 잘 되는 쪽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이제 뭐 뉴스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라 실적까지 받쳐주는 상황에서 점유율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쪽도 가스터빈이라고 네. 하는 비상용 발전기, 그러니까 가스를 이용해서 돌아가는 쪽을 가장 최근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에 납품하기 시작하면서 또 부각도 받았던 모습들도 나왔고요. 기사로 됐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을 계속 이쪽은 늘어갈 수밖에 없는 게 그를 대응할 만한 회사가 별로 없다라고 하게 되면 또 몰리는 부분이겠죠. 이쪽도 한번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연료전지 발전 사업 특히 눈여겨보는 게 선박용 비상발전기네요. 네. 네. 조선 쪽입니다. 그렇네요. 요즘 조선이 핫한데 그쪽 관련된 쪽에서 비상발전기 여기도 들어가네. 이것도 플러스 알파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 같이 연결시키게 되면 조선업이 먹여 살리는 또 다른 산업들이 또 많을 거예요. 그 중에 가지들이 나오는 종목들은 계속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쪽에서 이 부분도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핫하다고 볼 수 있는 AI부터 해서 조선까지 좀 두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투자 포인트 볼 텐데요. 신성장 동력, AI 뭐 전력기기 수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모멘텀인데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이 회사가 신성장 동력으로 바이오가스 쪽을 바이오, 네. 이용해서 발전 사업을 하는데 최근에 RE100 나오기 네. 시작하고 또 신재생 에너지 막 얘기 나왔을 때
바이오가스 의무화 얘기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혜를 될 수 있는 측면들도 하나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신재생에너지 쪽에서 지열, 또 땅의 열이죠. 그리고 또 이역을 통해서 냉난방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하나의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플러스 알파로 같이 한번 지켜보자. 또 다른 축이겠죠. 이것도 한번 지켜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영업이익이 110억이 나왔습니다. 네. 한 80% 늘은 수치죠. 그렇게 되면 실적 돌아가는구나 작년부터 확인이 됐고, 올해는 이런 분위기 쪽에서 데이터 센터 막 열심히 짓기 시작하게 되면 또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것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PBR 1배 정도의 주가는 HD현대 일렉트릭이 PBR 8배, 9배 됩니다. 네. 그 정도 되게 되면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라는 생각도 들 수 있겠죠. 그런 쪽에서 최근에 주가를 잘 보시게 되면 누가 샀는지 네. 외국인이 샀습니다. 맞아요. 네, 이런 쪽을 보게 되면 아마 수급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마침 주가도 조정을 받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네. 또 좋은 기회가 아닐까요? 라는 관점 쪽에서 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종목이 3월 말부터 열심히 달리더니 외국인들의 대량 수입 매수에 또 힘입어서 4월 16일에 9,240원으로 신고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약간의 이제 가격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음 자리 어느 정도로 바라보세요? 네, 직전 고점대가 9,200원이었으니까 거기 조금 더 넘어가서 10,000원짜리 한 장. 네. 이 정도까지는 일단 보고 그래도 올해 나올 실적이 만약에 가이드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게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그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7,000원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 주가는 10,000원이고요. 손절가는 7,000원으로 GNC 에너지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태경케미칼입니다. 없어서 못 파는 탄산가스라고 하는데 여전히 수요가 견조하다라는 거죠.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네, 이거 그냥 갖다 붙이셨나요? 1번도 수요 증가, 2번도 수요 증가?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네. 열심히 하시니까, 예, 그렇습니다. 태경케미칼입니다. 이쪽은 쉽게 말씀드리면 네. 조선 기자재 쪽입니다. 조선주의 호황이 이 종목을 끈다. 이것도 조금 이따 보셨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면은 액체 탄산 마시는 거 아닙니다. 네. 이거는 그 공업용입니다. 예, 그리고 드라이 아이스 이쪽이 거의 매출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수산화 마그네슘, 액상 소속회 이거는 뭐 그런 쪽이다라고 하는데 매출의 주된 쪽은 탄산, 액체 탄산, 탄산가스 이쪽이다라고 보게 되면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조선주가 잘 갑니다. 조선기자재, 조선주 어제도 잘 갔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마침 관련된 종목을 좀 가지고 오셨어요. 네. 자, 성수기에 도래했다라는 건데 조선이 뭐 예전에는 좀 이게 뭐 사양산업이다, 믿을 게 못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올해는 확실히 다르잖아요. 작년부터 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말 빛을 보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양산업 큰일 납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이게 난리 납니다. 제 의견이 아닙니다. 네. 그런 그렇게, 평가가 있었다. 요즘 네. 조선에 미쳐 있는 조선의 저도 조선 좋아합니다. 그러신가요? 네. 예, 어쩐지 그래서 조선 쪽을 보면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들은 네. 거기 들어가는 이제 어제 나왔던 게 한화엔진이죠. 네. 실적도 증권사 커버리지 다 이상으로 넘어가면서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쪽들이 저희가 이제 이 정도 좋아질 거야. 보다 좋아지는 모습들이 이제 조선 쪽에선 앞으로 한 올해는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종목들 다 챙겨봐야 되겠죠. 그중에 하나 태경케미칼도 조선업이 호황이 되게 되면은 당연히 수혜를 받습니다. 보통 용접을 한다 그러죠. 네. 용접하게 되면 이런 거 하나 쓰고 칙 하면서 하는데 맞아요. 용접할 때 보면 거기 들어가는 탄산. 네. 예. 왜 이렇게 웃으세요? 직접 시연까지 해주셔서. 네. 사운드까지 냈습니다, 제가. 네. 예. 근데 거기 들어가는 액체 탄산으로 하면서 용접을 하기 시작을 하죠.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배를 많이 수주해서 업황 좋다 그러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된 수요가 증가가 된다. 그래서 과거에도 실적 동향을 보게 되면 조선업 턴했었을 때 그때 같이 수요가 증가되면서 나왔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잘 알려지지 않은 조선업의 또 하나의 수혜인 종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또 주가 보면 좋긴 하거든요. 그만큼 더 갈 수 있다라는 포인트 짚어주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투자 포인트 바로 이겁니다. 가격의 상승인데요. 앞서 네. 말씀해주신 탄산가스, 이게 판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또 이제 드라이 아이스 얘기인데요. 혹시 써리원 베스킨라빈스 써리원 예, 거기 가게 되면은 가서
집에 가는데 몇 분 걸리세요? 무조건 1시간이요. 무조건 1시간이죠? 네, 네, 그럼 드라이아이스 막 넣어주십니다. 많이 주시잖아요. 네, 거기 들어가는 거죠. 여름 때는 더 많이 넣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배송을 할 때 보게 되면 요즘에 이제 쿠팡 같은 경우도 딱 보면은 그 신선 백, 그 프레쉬백 네. 여기 안에 보게 되면 여름에는 드라이아이스 더 많이 넣어줍니다. 왜냐면 혹시나 상하면 안 될까봐 그렇게 되면은 성수기죠. 성수기 들어오는데 드라이아이스는 수요가 더 많다라고 봤는데 과거에 대비해서 저희 신선 배송이 좀 더 많이 늘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도 신선 배송한다고 그러죠? 네. 그러면 더 늘어나겠네요.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중점적으로 생산하는 이 가격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 늘어나고 수요도 올라간다. 가장 좋은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쪽들은 계속 눈여겨봐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캐파 증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런 쪽들도 그러면 좀 더 지금 시세 트렌드에 맞는 쪽이기 때문에 계속 더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쪽들도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참 민수 대표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말을 설명을 쉽게 해주시는 것 같은데 탄산가스 판가 상승 어렵잖아요. 네. 근데 신선식품 증가하면서 드라이 아이스 많이 이제 늘어나니까 가격 올라간다. 이해가 쏙쏙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수혜 기대감까지 받아가면서 태경 케미칼 얼마나 더 갈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네, 벌써 작년의 실적은 충분히 돌아가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영업이익이 179억 나왔는데 70% 이상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그럼 올해도 일단 1분기 끝났고 2분기, 3분기부터 나올 실적까지 감안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두드러진 실적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것까지 감안하게 되면 지금 PBR 한 배도 안 되는 주가를 보면서 업황 호조되는 부분들 그리고 또 나오는 이제 우리 실생활이 변하면서 쓰는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레벨업은 충분히 돼야겠다라는 쪽에서 직전 고점대가 14,000원대가 있는데 요거는 넘어가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올해 횡보했다가 나오는 변화까지 보게 되면 직전 과거 작년에 나왔던 고점대 16,500원대는 항상 여름 때면 갔던 가격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바라보면서 1차 목표가 16,500원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3,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주가 정말 무섭게 올라오고 있기도 합니다. 일단은 직전 고점 부근이죠. 16,500원 정도 1차 목표 주가로 설정해 주셨고 손절가 13,000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